역시 박사님은 빛이십니다. 비싸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드디어 5800X3D 테스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하자면 현존 최고 게이밍 CPU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굳이 사족 달지 않겠습니다. 어떤 성능이 측정되는지 함께 알아보죠. 렛츠기릿! 스펙시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CPU 소켓 AM5죠. AM4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나노미터 공정이고요. 캐시 값이 어마무시합니다. 3D V캐시라는 이름이 붙은 CPU의 장점이죠. 그리고는 베이스 클럭 4.2GHz, 부스트 클럭은 5.0GHz. 이 부스트 값은 싱글 코어 기준입니다. 올 코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디폴트 TDP는 120W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최상위급 4종 CPU를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거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테스트 환경은 똑같습니다. 보드 스펙 같고요. 램도 DDR5 4800MHz 기본으로 두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90 활용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특정 CPU가 불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풀 HD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프레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벤치마크 후반으로 갈수록 7800X3D의 프레임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퍼센트가 낮게 측정이 되는데요. 이걸 감안해도 평균 프레임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처음부터 끝까지 7800X3D의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13900K도 높은 성능이 측정이 되는 게임인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확실히 7800X3D의 성능이 돋보였고요. 호라이즌 제로던 역시도 높은 성능이 필요한 만큼 7800X3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위 1% 프레임, 평균 프레임 모두 안정적이죠.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역시 7800X3D의 성능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요. 역시 실시간 프레임 차이가 꽤나 많이 나면서 평균 프레임을 확 높여버린 모습이죠. 디비전2는 평균 프레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물론 초반에 여러 오류가 많았던 게임이라 개인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는 측정값이긴 합니다. 해당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라고 테스트 해봤고요. 위쳐3는 13900K가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렇던데 적어도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에선 인텔 쪽이 꾸준하게 높은 프레임을 가져가더라고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 역시도 인텔의 프레임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위 1%는 AMD가 조금 더 높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게임 프레임을 확인해 보겠지만 하위 1%를 방어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로스트 아크 역시 3D V캐시가 제대로 통한 모습이죠. 풀 HD 환경에서 평균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모두 7800X3D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로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번 결과가 꽤나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배틀그라운드는 제가 테스트가 잘못된 줄 알고 몇 번이고 세팅을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결과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15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AMD 쪽이 압도적인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죠. 굳이 설명 더 드릴 필요가 없이 프레임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오버워치2도 7800X3D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평균 프레임은 크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위 1%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모두 같은 구간, 같은 시간대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원래 롤 하면 인텔이었거든요. 그런데 롤마저도 7800X3D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역시 같은 구간, 같은 시간대를 맞춰서 측정한 거라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건데 확실히 7800X3D의 성능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게임에서 7800X3D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스터터링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테스트를 보면서 와, 다음 CPU는 7800X3D 가야겠네, 요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들에겐 하위 1%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번에는 4K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7800X3D가 활용될 환경이 되겠죠. 사이버펑크 2077 하위 1% 평균 프레임 모두 7800X3D의 승리였습니다. 4K에서는 프레임 하락 없이 확실히 하위 1%까지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K 환경에서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어떨까요? 역시 7800X3D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놀라운 게 하위 1% 방어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을 텐데 하위 1%를 방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CPU입니다. 스터터링이 느껴질래야 느껴질 수가 없을 테고요. 호라이즌 제로던은 프레임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7800X3D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어느 CPU를 선택해도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역시도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7800X3D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고 하위 1%에서도 방어를 꽤나 잘해주고 있죠.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하위 1% 방어가 뭐지? 싶더라고요.
디비전2의 4K 테스트 역시 7800X3D가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평균 프레임 당연히 높았고 하위 1%도 더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하위 1% 보면서 야, 이 스터터링으로 놀림받던 회사가 이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쳐3는 인텔이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쉐어툼 같이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도 하위 1% 평균 모두 우위를 점하면서 13900K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4K로 오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800X3D가 더 높은 프레임을 가져간 것인데요. 풀 HD와는 다른 결과죠. 물론 이 정도면 체감되는 성능 차이는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성능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로아도 FHD와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테스트를 해봐도 7800X3D가 더 높게 측정되더라고요. 그리고 7800X3D가 하위 1%를 방어하는 능력이 기가 막힌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4K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자면 풀 HD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7800X3D의 성능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하위 1% 방어 확실하고 평균도 3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죠. 확실히 배그용 CPU는 AMD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차이가 확실합니다. 오버워치2는 4K로 넘어오면서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7800X3D가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정도의 체급이면 4K에서 오버워치 해도 전혀 문제없는 성능이죠. 마지막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역시 7800X3D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도 하위 1%를 방어하는 게 엄청나죠. 평균은 비슷한데 하위 1%가 확 높아졌습니다. 프레임의 출렁임을 상당히 잘 잡았다는 뜻인데요. 3D V캐시빨이 진짜 어마무시하긴 하더라고요. 4K에서도 하위 1%를 방어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CPU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 프레임마저도 대만족 수준이었습니다. 좋게 나올 건 알았지만 이렇게 좋아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 게임용 CPU 넘버원이 확인이 된 테스트였고요. 오버레이된 테스트 값을 유심히 보셨다면 에이 7800X3D 온도 높네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13900K는 리아니 갤러헤드 360 수랭 쿨러로 테스트한 거고 7800X3D는 PC 쿨러 G6 45,000원짜리 공랭 쿨러로 테스트한 거니까요. 테스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랭으로 성능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쿨러 가격 차이가 거의 4배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더 낮은 온도를 원한다면 수랭 쿨러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 G6에서도 성능은 충분하게 뽑혔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공랭으로 가서 차이만큼 세이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모되는 전력 역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40W대를 보여주고 조금 높으면은 50W가 측정되더라고요. 당연히 7950X3D 13900K보다 훨씬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성능은 더 높게 측정되는데요. 가격도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제품의 포지션으로만 보자면은 뭐 깔만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젠 7 7800X3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CPU를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이 7800X3D는 4K 환경에서 게임 프레임이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풀 HD만큼의 성능 차이는 당연히 아니지만 최상위 CPU와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최적화가 더 잘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에서 말이죠. 더군다나 공랭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성능, 정말 만족할 만한 전력 소모량 등등, 현재 출시된 CPU 가운데에서 단연코 게임을 위한 넘버원 CPU라는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졌는데요. 게이밍 PC를 맞추려고 하고 있었고 무조건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맞춰야 하고 1프레임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7800X3D는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테스트 결과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국내 가격 기준으로는 현재는 6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449달러의 부가세 환율 계산하면은 한 65만원 요 정도 수준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AM5 메인보드가 부담이긴 합니다. 램, SSD 전부 가격 폭락했거든요. 이제 걸림돌은 메인보드 하나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재고 쌓는 것보다 좀 이러한 타이밍에 마케팅에 조금 더 힘 실어서 가격 인하 타이밍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재고 갖고 있으시던가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요. 안녕! 게임용 CPU로는 뭐 깔 게 없다. 넘버원 CPU다. 타이안 넘버원!